여러분,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요. 돈을 버는 IQ, 그걸 늘려서 결국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부제를 큰 부자 되는 법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IQ, 성장 지능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한 3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 30억? 자산 30억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외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요원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통적으로. 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떤 공부? 네, 바로 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걸 위해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이 그로스 IQ. 자, 그러면은 오늘은 돈을 버는 IQ를 팍팍 늘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는 이렇게 뽑아봤어요. 큰 부자 되는 법. 네, 티파니 보바의 그로스 IQ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책으로서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 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과 미래를 둘 다 놓치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현재 학생이실 수도 있고 직장인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미래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미래에 부자가 되지 않길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큰 부자가 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큰 부자, 이거는 한 자산이 한 30억 원 정도? 30억 원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세 가지 길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대기업 임원이 돼야 하겠죠. 삼성의 상무, 전무 이렇게 되면 은퇴할 때 한 20-30억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그 이상도 물론 남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전문직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의사가 있죠. 그래서 그 의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31% 정도가 20억 정도의 자산은 좀 기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전문직은 이제 작가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대박이 나거나, 그쵸, 유튜버로서도 대박이 나면은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길이고, 세 번째 길은 바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30억 원 이상 정도 자산을 갖출 부자의 길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거. 두 번째,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팀 쿡인데요. 팀 쿡은 창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분야의 SCM 전문가로서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에서 따지면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대기업 임원 또는 전문직은 곧 뭡니까? 일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이 퍼포먼스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과 2번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자, 3번. 자기만의 사업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분야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거나 자기만의 사업체를 가져야 되거나, 이 두 가지 길이 30억 자산 이상의 큰 부자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웅이사의 하루 공부에서 지난 방송에서 지출을 통제하라. 그리고 재테크도 이제 많이 언급을 했었죠. 이 지출 통제와 재테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의 축적을 위한 그 마인드셋,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시켜서 순서대로 한번 따져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또는 사업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거죠.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지출 통제. 검소한 생활 습관, 절약 습관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일 또는 사업에 집중을 해서 그쵸. 더 그 비즈니스 모델 수입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쌓아놓은 돈을 기반으로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때 이 재테크를 1번으로 두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재테크라는 거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쵸? 종잣돈이 있어야 그걸 굴려서 부자가 되는 건데 처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작다 보면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저희 웅이사의 하루 공부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출 통제, 지출을 최대한 적게 해서 종잣돈을 쌓아두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사업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출 통제와 재테크는 그동안 이제 많이 언급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바로 2번, 일 또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였어요? 2번이 되시거나 전문가가 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존하는 최강 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최강, 최고 경영자, CEO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고객의 기대를 앞질러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방법을 결합해야 한다. 제프 베조스는요, 자기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마존 성장의 비결을 고객 만족에서 꼽는데, 이제 이게 바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영학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고객 만족을 넘어 제프 베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객 집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객의 만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큰 철학은 같아요. 고객의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고객이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할 거고 그것이 나의 소득, 매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객 집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계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성공을 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했어. 그 only, 그쵸?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이게 잘 조합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제프 베조스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약간 두루뭉실하거든요. 뭐가 두루뭉실하냐? 도대체 많은 방법이란 몇 개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몇 개이실 것 같아요? 많은 방법을 결합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개? 50개? 30개? 자,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떤가요? 너무 많으면 공부만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쵸? 너무 많으면 진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막 100개, 1000개면은 그거는 알려주나 마나죠. 그쵸?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책이냐? 바로 오늘 이 티파니 보바, 이 여성분이에요. 그로스 IQ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성장 지능,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 이게 바로 성장 지능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풍요와 미래의 잠재 가능성까지도 폭발시켜서 현재의 자산을 더 늘리는 거. 예, 이게 바로 그로스 IQ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그로스 IQ에서는요, 이 저자 티파니 보바가요, 성공을 위한 방법 또는 이제 경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패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10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정도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부자가 된다는데,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10가지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그로스 IQ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고객 경험, 고객층 침투, 시장 가속화, 제품 확장, 뭐 비인습적 전략, 땡땡땡, 협조적 경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장 지능, 이렇게 그로스 IQ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10가지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이제 이걸 10가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걸 하나하나를 챕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챕터, 2챕터, 3챕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개념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느냐, 각 챕터마다요 실제 케이스 스터디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카테고리에 기업 사례가 3개씩 들어가니까 10챕터 곱하기 기업 사례 3개 하면은 총 30개의 기업 스터디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요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이 저자 티파니 보바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마이클 포터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마이클 포터가 누군지 모르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경영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일을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는 건데 이 일과 사업은 매니지먼트, 경영을 떼놓고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를 떼놓고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영학을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클 포터는요, 경영학계의 구루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구루가 뭐냐? 네, 정신적 지주. 그래서 세계에 3대 경영학 구루가 있다고 하거든요. 마이클 포터, 톰 피터스, 피터 드러커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명 바로 마이클 포터의 그 사상을 계승했다라는 게 바로 이 티파니 보바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피터 드러커 하루 공부에서 많이 언급했어요. 제가 피터 드러커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피터 드러커와 같은 레벨이 바로 이 마이클 포터입니다. 이분이에요. 티파니 보바는 또한 지난 20년 동안요, 스타트업부터, 그러니까 작은 기업부터 포춘지 500대 기업을 아우르는 이 여러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조언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휴렛패커드, IBM, 오라클, SAP.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책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이 델과 아마존 같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처음 시작 스토리도 담고 있고요. 중소규모 기업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매출을 확대해 가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티파니 보바의 또 별명이 뭐냐면 성장 IQ 전도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IQ를 팍팍 늘려주는 전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녀가 강조하는 책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똑같죠? 하지만 뭐예요? 제프 베조스는 무수한 방법을, 많은 방법을 결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티파니 보바는 10가지의 방법을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우리의 성공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성장을 하려면, 성장 지수를 높이려면, 매출을 늘리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먼저 10가지 성장 경로를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백미예요. 그게 뭐냐면 이 10가지 성장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각각의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조합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방법을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형태로 결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결합, 순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10가지의 성장 경로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쓰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맥락, 그럼 맥락이 뭐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 그쵸?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자산이 뭐 1억밖에 없는데 100억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만 유튜버인데 100만 유튜버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재의 조건, 내가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지, 우리의 기업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즉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그 30개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합은 뭐냐면 결과, 성과죠.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동들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10가지 경로를 말해주는데 어떤 것을 결합할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통해서 이를 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결합, 경로 5 해가지고 고객 제품 다각화, 요게 한 가지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품 확장, 이거를 이제 엮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밑에는 고객 제품 다각화, 그리고 제휴관계, 이런 식으로요. 또 제품 다각화와 협조적 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뭐냐? 이제 10가지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떠한 우선순위, 어떠한 차례, 어떠한 타이밍을 결정해야 하는지 그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 결합, 순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 10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하면 이제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승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하면 딱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했을 때 10배, 100배의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걸 사실 정리하고 30개의 기업 스터디 사례를 정리한다는 거는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그 기업에서 경험도 해야 되고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티파니 보바가 해낸 거죠. 이 책값이 18,700원인데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카이스트 MBA 출신이잖아요. 제가 경영학 공부를 했잖아요. 이래봬도 전액장학금을 받고 카이스트에서 MBA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티파니 보바 같은 책들은 저는 카이스트 MBA 같은 곳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근데 다루지를 않죠. 막 논문 읽고 보고서 읽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싶다면 경영, 부자, 큰 부자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겪어보고 싶고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그 가능성을 갖고 생각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성장은 그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힘이 합해져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부자가 될 수 여러 요인을 그걸 10가지로 이제 집약시켰죠. 그걸 티파니 보바가 정리를 했죠. 자,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네, 읽고 그렇죠? 그 책을 읽어야죠.
티파니 보바가 그 30개의 사례를 얼마나 열심히 정리를 했겠어요, 여러분. 마이클 포터의 사상의 계승자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읽고, 또 읽는 데서 그치면 20%밖에 안 남죠? 네, 장기 기억화 20%밖에 안 돼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저희 웅이사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머릿속에 각인되셔야 돼요. 20%밖에 안 남죠? 쓰고 말하기까지만 가신다면 이제 그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조직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래도 일말의 단서, 감, 이제 첫 발을 딱 뗄 수 있으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형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다 나오고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여러분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아시죠? 언더아머 아시나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양대 산맥의 의류 사업에 갑자기 샛별처럼 등장한 언더아머, 그 양대 산맥의 균열을 일으킨 존재죠. 그리고 넷플릭스, 어마어마한 컨텐츠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자, 실패 사례, 여러분 맥도날드, 그리고 스타벅스도 실패를 했었다 지금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블도 지금 우리가 마블을 보면 어마어마한 기업이지만 그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여러분 이 책에 어떤 사례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마블이 망할 뻔해가지고 그 캐릭터들을요 다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을 빌려요. 은행에서요. 이런 재밌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무려 30개의 스토리텔링. 그쵸? 정말 대단하고 흥미진진한 책 같지 않나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 책은요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독자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아마존 리뷰입니다. 로스쿨 이후에 책에 이렇게 많은 밑줄을 그어보긴 처음이다. 유명 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가는 것은 참 흥미로웠다. 난 그로스 IQ를 읽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 경영대학원 필수 도서가 되어야 할 책이다. 저랑 비슷하죠, 여러분? 저도 카이스트 MBA에 이 책을 교과과정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페이지마다 유용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다.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 문체 덕분에 요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참신하고 빈틈없고 어떤 회사라도 적용할 수 있다. 너무 탁월해서 질투가 날 지경이다. 저자의 통찰력과 자세한 해결책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풍부한 사례 덕분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맞춤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가 나타나서 게임의 판을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보라. 자, 가족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사업도 그로스 IQ를 통해 생각해야 한다. 몇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읽었던 비즈니스 관련 책 중 가장 유용했다. 진짜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당장 사야 하는 책.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현대판 비즈니스계의 캐논과도 같은 책이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건 정경이란 뜻이에요. 정경. 정경은 뭐냐면 감히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더 있잖아요. 성경을 이룰 때 그 핵심 책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캐논입니다. 근데 바로 이 그로스 IQ가 그 캐논, 정경과 같은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추천평도 대단해요. 여러분 세스 고딘이라고 야후의 마케팅 관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영학의 대부 마이클 포터의 정신을 훌륭하게 계승했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소중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로스 IQ는 나, 작은 조직, 스타트업, 뭐 중소기업, 대기업 다 통용되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경영학과의 3대 그룹,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클 포터,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라고 말했죠? 이 톰 피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야기다, 스토리텔링이다.
스타벅스에서 시작해 맥도널드, 언더아머, 레드불까지 여러 기업의 매력적이고 인상 깊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도 영감을 얻지 못하고 개인의 지적 자본에 엄청난 자산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이야기를 읽어야 할까? 만세! 티파니 보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 책은요. 당연히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의 필독서입니다.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책을 가까이에서 읽고 있어요. 1회 독을 마쳤고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위해 글로 썼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말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기를 통해서 지금 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의 그 효과를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 책을 2번, 3번 더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회사를 더 키우고 싶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읽고 쓰고 말하기 3고를 할까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로스 IQ를 더 늘려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임직원들 모두 부자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구조와 형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책의 각각 이제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레드불과 언더아머와 마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 기회가 된다면 2번,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뭔가요? 기억해야 될 건 어렵게 공부할수록 많이 남아요. 그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뼈아대 채널을 통해서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연강을 하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그로스 IQ를 갖고 몇 회 연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고 이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글로 쓰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그렇죠. 이 그로스 IQ, 나의 성장 지능을 팍팍 늘리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 레드불은, 여러분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태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인 약사하고 오스트리아인 사업가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이 레드불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서구인의 입맛에 맞게 오스트리아의 기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보통 코카콜라와 펩시가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레드불이요. 남몰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어요. 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양대 산맥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언더아머라는 또 의류 브랜드가 올라오죠.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언더아머의 CEO가 케빈 플랭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대한 사업가는 제품 하나를 선택해 잘 키운다. 성공하는 모든 기업이 그렇듯 언더아머가 구사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집중이다. 처음 5년 동안 우리 제품은 신축성 있는 티셔츠 단 하나만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5년 동안 우리 제품은 신축성 있는 티셔츠 단 하나로만 팔았다. 이렇게 해서 나이키와 그 아디다스의 양대산맥의 그 구도에 균열을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었을 때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생각났거든요. 지금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뭐 빡독이라든지 빡독X라든지 신큐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카드뉴스만 만들었습니다. 카드뉴스. 그것도 파워포인트로 이미지 반, 글씨 반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뉴스로
한 우물만 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랬냐? 똑같아요. 카드뉴스를 만들 때 다른 미디어 회사들, 큰 기업들은 하질 않았어요. SNS를 지금은 막 SBS, 뭐 MBC, JTBC 막 그런 미디어들이 유튜브 채널 만들고 하지만 저희 체인지그라운드가 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카드뉴스의 선택과 집중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어떤 질문을 저희 체인지그라운드에 던질 수가 있냐면 이 언더아머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현재 체인지그라운드의 카드뉴스는 무엇일까? 신축성 있는 티셔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업도 물론 존재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물음을 던져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돈을 버는 IQ를 팍팍 늘리는 법. 자, 돈을 버는 IQ. 이게 영어로 뭔가요? Growth IQ. 성장 지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장 지능. 이 책을 살펴봤어요. 이 책은,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쵸? 그런 기업, 조직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기업들만 대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들도 다 나와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 그로스 IQ를 늘리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첫 번째, 일을 잘하거나 임원이 되거나 전문가가 되거나, 그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업을 하는 길이었죠. 근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직접 경험을 하든 간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그로스 IQ가 이 간접 경험 부분을 되게 충만하게 채워드릴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업 요소가 너무 많으면 어떤가요? 뭐 100가지고 1000가지야. 이러면 공부하다 지치겠죠? 근데 이 그로스 IQ는 바로 그거를 딱 10가지로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한 겁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죠. 그 10개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 10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그 챕터마다 3가지의 기업 사례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경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백미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바로 그 10가지 그리고 3가지의 각각 3가지의 기업 사례, 그래서 총 30개의 기업 사례를 제시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잘 나와 있냐면 맥락과 결합, 이 10가지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할지, 어떻게 결합해 사용할지, 어떤 순서대로 사용할지 이거를 친절하게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다니던 카이스트 수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책은 뭐 한 2만원 하나요? 2만원이 안 될 거예요. 18,700원? 이 책은 18,700원인데 MBA 수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학기가 1,500만원입니다. 그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공 IQ, 성장 IQ 이거를 팍팍 늘리고 싶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영학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혼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팀을 만드셔야 돼요. 팀을 만든다는 건 관리, 매니지먼트, 경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로스 IQ, 성장 IQ를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성장 IQ를 팍팍 늘려줄 그로스 IQ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웅이사회화로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